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연설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연설로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됐는데 이게 그냥 막연한 긴축 우려가 아니고 실증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막연한 긴축 우려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긴축 우려인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손에 잡히냐라면은 이제 9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이 파월 의장 연설하고 나서 70%까지 지금 올랐다라는 거. 시장은 사실상 70%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라는 거죠. 이게 긴축 우려가 실증한다라는 거고. 혹은 뭐 달러를 봐도 그렇습니다. 환율들이 일제히 중요한 지지선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요것도 긴축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금리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금요일 날 밤에 잭슨홀 미팅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좀 많이 안 움직였는데 금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뒤늦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뒤늦게 이렇게 금리들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장기금리, 단기금리 할 거 없이 일제히 금리들이 치솟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그죠? 금리가 움직이고 달러가 움직이고 뭐 금리 인상 확률을 높게 보고 이런 것들이 실증적인 긴축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앞에 다가온 긴축 우려로 인해서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이 약간 고용과 성장을 이 깎아먹으면서도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장은 그저 긴축 우려에 더해서 어떤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같이 나오면서 뭐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했고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죠 낙폭이 좀 덜 반영됐죠, 그죠? 이 미국장 중간에 유럽이 문 닫았는데 문 닫은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그 미국이 빠진 만큼 오늘 지금 이제 뒤늦게서야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오늘 뭐그 줄줄이 하락을 했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약간 엇박자를 타고 있는데 요즘 계속 이럽니다. 중국 혼자 엇박자 타고 있어요. 미국 떨어질 때 혼자 오르고 미국 오를 때 혼자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도 중국 증시만 뭐 따로 혼자 뭐 추세가 뭐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고 추세는 그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뭐 딱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엇박자 타고 있어서 지 혼자 오르는데 뭐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 안 그래도 주말에 이제 영상 올려놓고 저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이 그냥 특별한 이야기 안 했다. 평상시 하던 이야기 했을 뿐인데 왜 이리 시장이 충격을 먹었나? 왜 시장의 반응이 이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주말 동안에 좀 생각해보고 오늘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 좀 읽어보고 하니까 뭐 어쨌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 제가 여기 그 다양한 증권사들의 리포트 이런 걸 좀 받아보는데 이 보니까 채권 쪽 보시는 분들은 채권 쪽 애널리스트 분들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채권 혹은 뭐 유한타증권에 있는 투자전략팀 혹은 뭐 흥국증권 뭐 이런 데 있는 채권팀 보시는 분들은 채권 쪽에 계신 분들은 파월 의장 특별한 거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주식 쪽에 좀 치우쳐서 주식 상승을 좀 기대하셨던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뭐 어제 파월 의장 연설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채권 쪽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딱히 뭐 특별한 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볼게요. 잭슨홀 미팅 크게 새로운 건 없었다. 뭐 일말의 작은 비둘기의 날개짓이 없었다는 점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포인트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고요. 이 리플 다르신 것들 안 그래도 읽어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긴 한데 이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나 주식 쪽에 좀 치우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좀 파월 의장 연설 내용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두 달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두 달간 올라오는 거에 이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것까지 이미 반영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의견에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별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최근에 두 달간 증시가 오른 거는 9월 FOMC에서 50bp만 올릴 수 있다. 긴축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두 달간 그러니까 두 달간 오른 주요 이유가 9월달 50bp 인상이라는 걸 재료로 올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주식 쪽에 좀
일부 좀 주식 쪽에 좀 치우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최근 2달간의 상승을 내년에 금리 인하할 것까지 반영해서 올랐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설득력 좀 조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괜찮은 의견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파월의장이 이 결과적으로 Until the job is done 이게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꾸준히 오랫동안 긴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좀 놀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어떻고 채권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어떻고 뭐 어쩌고 간에 중요한 건 일단 시장은 잘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증시는 잘 빠지고 있는 거고 이 긴축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고요. 시장의 추세는 하여튼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인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일단 제가 보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딱히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 보고서 좀 볼만한 게 있더라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한마디로 좀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정책 시사점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Higher for longer 라고 써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방 기준금리가 충분히 인상된 다음에 그 종착점에서 상당 기간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본다. 요게 제 생각엔 가장 합리적으로 그냥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건조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빨리 높였다가 빨리 떨어뜨릴 거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빨리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낮추고 계속 옆으로 좀 갈 거다 요런 기대감이 이제 생긴 거죠. 시장의 기대는 약간 요거였는데 요걸로 좀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higher for longer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무튼 파월 의장의 어떤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연설에서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좀 보여드렸고 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요. 이번 주 증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월 초잖아요. 이제 지금 8월 마지막 주 그리고 9월 첫 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월 초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이번 주에 아주 달력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도 물론 오늘 밤은 별거 없어요. 오늘 밤 제외하고는 이제 오늘 밤 제외하고 나서 화요일부터 해서는 좀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뭐 화요일 날부터 해가지고요. 뭐 유로존의 CPI 뭐 이런 것들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FOMC 위원들 연설도 하긴 하는데 뭐 솔직히 그런 거는 뭐 어차피 파월 의장이 뭐라 했으니까 딱히 영향 안 미칠 것 같고 하여튼 주 후반으로 갈수록 묵직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아침 10시나 11시쯤에 중국 PMI 같은 것도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요일 밤에도 그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로존 CPI들 발표가 되고 독일 뭐 고용 지표들 발표가 되기도 하네요.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밤에 그죠? 뭐 각종 유럽에서 CPI들 많이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로 넘어가면 목요일 날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유로존 제조업 지표들 뭐 많이 나오고요. 뭐 소매 판매 지표들 나오고요.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다 중요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한 지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제일 잘 봐야 되는 건 미국 ISM 제조업 지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금요일 날 되면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논팜 페이롤스 요거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업률도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될 겁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같으면은 유로존에 있는 이런 지표들을 별로 이야기를 안 드릴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유로존이 워낙 이 몸 상태가 안 좋은 유로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지금 유로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저런 지표들로 인해서 또 시장이 충격을 먹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로존 지표들도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이게 평상시면은 무시할 수 있어요. 평상시면은 야, 우리가 주식하는데 뭐 유로존 경제 지표까지 봐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평상시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 세계 금융시장이 큰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서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뭐 이 시장이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막 뭐 환호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이거 미국 S&P 지수인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뭐 전날 4% 폭락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세상이 영원히 끝나고 하락 추세로만 영원히 가고, 아직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아래 있는 부분에 S&P 아래 있는 부분에 지지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저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기서 이제 싸움 잘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삐끗하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잘해야지 뭐, 네, 이런 자리에서 잘해야 대세 상승도 할 수 있는 거고, 삐끗하면 이제 완전 대폭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S&P 아래쪽에 뭐 3,900도 있고 3,710 이런 자리도 있고, 또 그리고 3,600 이런 자리도 있는데, 근데 이런 자리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무거운 지지선이고 이러니까, 이런 자리에는 함부로 경거망동에서 들이대면은 여기는 이 엄청난 지지력들이, 그죠? 큰 힘을 쓰게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 빠졌다라고 해서 이게 뭐 세상이 뭐 대단히 어떻게 되고 아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 하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폭락했다고 이게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죠? 다른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하방 보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도 웃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좀 곤란한 처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 표정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뭐 지금 웃을 때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여튼 나스닥도 그래요. 지금 여기 다중바닥형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그림은 조금씩 달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이제 오늘 지금 시작부터 미국 증시가 좀 콜록콜록하긴 합니다.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일단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요. 하여튼 아래쪽으로는 3,900, S&P 위쪽으로는 4,100까지 이렇게 지지와 저항 자리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 위주로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지지선이 12,55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시작부터 일단 붕괴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죠? 12,550 저항 테스트, 아래쪽으로는 12,170 정도까지 어떤 하락 목표치가 좀 열렸다. 12,170이 아니네요. 조금 더 아래네요. 한 12,150 정도까지 하락 목표치 좀 열려 있다. 요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딱히, 그죠? 오늘 밤 딱히 경제지표 발표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딱히 이벤트 없는 상황에서, 건조한 상황에서 싸우겠죠.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싸우겠죠.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한국 증시는 잘 무너지고 있어서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잘 무너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잘 무너지고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하긴 강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덕분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오늘 좀 추가적인 급락은 막았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47만 원 저항 자리입니다. 47만 원 저항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자고요. 현재로선 이제 쌍고점 만들고 꺾일 가능성이 일단 조금은 생기긴 한 거죠. 47만 원짜리 잘 보자고요. 지금 한국 증시를 유일하게 지금 이제 폭락이 아니고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 하락 추세 중에 잘 빠지고 있어서 제가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파락 한 방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폭락을 해가고 출발하면은 이게 하방으로 추격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방 같은 경우는 하여튼 중요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좀 다른 것보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어디에 멈춰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좀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추격해봐야 이게 먹을 수도 없고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분이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더욱더 차분하게 지지와 저항 어딘지 살펴보시고 반등이 올라오면 뭘 해야지. 오늘 안 그래도 이게 파워르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파생 상품하는 개인들은 대부분 다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급락을 해서 물론 오늘 뭐 급락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여기서 쉬지 않고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란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일 바로 반등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일 폭락할지 아니면 반등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게 뭐 반등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반등 시 매도 전략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파생하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이 풋을 아래쪽으로 풋옵션, 선물 매도 이런 걸 추격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추격하는 개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영상 보시는 분들까지 같이 이게 추격을 하면은 아마 더더욱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여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318.8이라는 자리가 어떤 무게중심, 중간 무게중심의 한 가운데 정도 자리였는데 아래쪽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앉혀 놨으니까 무게중심이 일단 아래쪽으로 쏠린 거죠. 한국 증시는 뭐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다소 이제 껄끄러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반등할 거면 다중바닥형 만들 거면 318.8 정도에서 적당히 그죠? 이 8월 23일, 24일 정도까지 해서 여기에서 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근데 이미 오늘 315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솔직히 이 아래쪽에 지지력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국 증시는 뭐 일단 더욱더 희망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오늘 폭락했다라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오늘 폭락은 어떤 신호를 제공해 줬다라고 봅니다. 이 중간 자리 그죠? 어떤 300과 330 이렇게 중간 자리 그죠? 지금 대충 선물이 300과 330 정도에서 박스권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간 정도 되는 자리가 318 정도 되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저항으로 여겨지고 깨졌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고 근데 이 아래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일단 힘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단기적으로 조금 좀 이 굉장히 좀 또 애매한 그런 구간에 또 왔습니다. 하여튼 5일선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지난번에 약간 단기 낙폭 과대한 거 회복하더니 또다시 급속히 움직이면서 또다시 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매도세가 강하긴 강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완전히 찢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눈에 띄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마감을 했죠. 풋옵션들도 뭐 강화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풋옵션들도 하락 에너지가 강하니까 시장의 하락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만큼 풋옵션들도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뭐 딱히 이상한 건 없는데요. 하여튼 근데 오늘 그 파생상품 수급 같은 게 조금 좀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풋옵션 또 103억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또 좀 부담스러운 면이긴 합니다. 하락을 보는 데 있어서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긴 해요. 물론 뭐 저렇다라고 해서 뭐 꼭 뭐 반등하라는 법은 없는데 저런 걸 안고도 더 폭락할 수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이 보시면 이 개인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더 빠진다라고 지금 315죠 선물 315인데 뭐 최소 310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풋옵션들을 막 매수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오늘 외국인들은 뭐 했나요? 그 풋옵션들을 전부 다 받아갖고 매도를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하고 이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좀 약간 단기 낙폭 과대의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같은 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 정도 드리고요. 코스닥도 뭐 잘 빠졌죠.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1100 정도 자리 그죠? 1100 정도 자리에 왔으니까 하여튼 뭐 그 지지선 부근이니까 뭐 한 번쯤 꿈틀도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아무튼 근데 오늘 뭐 이래저래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고요.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등 바라보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저점 매수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는 거는 아직까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이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고 여기다 풋옵션 막 베팅하고 그러시는데 약간 단기적으로 좀 무리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또다시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참 한국 증시가.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거 보면 일단 그죠? 1350원 터치하고 환율은 정상적으로 또 잘 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조정 마치고 위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죠? 이 한국 증시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 다 했죠.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빠져가지고 뭐 딱히 뭐 제가 뭐 확인하고 이럴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위안화 같은 거 뭐 그림이나 좀 체크하고요. 그러고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위안화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이 변동성 확대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전고점 자리 돌파한 척 했으니까 당연히 레벨업이잖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얼마나 강했는지 이번에 이 지지선을 다시 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슬 변동성 확대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걸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왔던 이 매수세들 여기서 그대로 등장할 가능성 높습니다. 지난번에 이 매수세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겠다고 시동을 거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가 오늘 상승했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좋게만 봐주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 자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였죠. 중요한 저항 자리가 여기였는데 얘도 이거 돌파한 척 하면서 지금 오늘 고점 갱신했잖아요. 얘도 위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화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딱히 지지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건 추세대로 잘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거는 뭐 오래간만에 보니까 2만 달러 재차 붕괴시켰네요. 그죠? 얘도 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거 반등다운 반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제대로 된 반등이 거의 없습니다. 뭐이 정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지금 이까지 올라온 게 이게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그죠? 그냥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 좀 가겠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좀 위험 자산들이 좀 다들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